몽상이라는 단어, 몽상. 저번에 제가 디즈니 전략 한번 설명드렸죠. 예. 몽상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이야기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 예. 그 몽상과 비슷한 단어가 있었잖아요. 망상. 예. 망상은 예. 자기가 살아오면서 또는 학습하면서 또 문화적 수준에 따라서 잘못된 어떤 믿음, 예. 그게 이제 망상이에요. 예. 잘못된 믿음이나 어떤 행동. 믿음. 그러면 앞에 몽상은 실제 실현이 안 되는 거지만 망상은 그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실행이 일어나고 있죠.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 예. 그러면 이 망상은 말 그대로 느낌도 억수로 좀 망할 것 같잖아. 앞에 몽상은 그릇된 어떤 생각에 멈춰 있는 거지만 예. 우리는 믿음에 통제당한다. 예. 그럼 이 망상이 꼭 행동을 안 일어나더라도 내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그 망상에 귀속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면 현실감을 잃어버려요. 예. 이게 망상이잖아요. 예. 근데 몽상도 망상과 좀 비슷한 결 같지만 예. 이건 잘못된 건 아니고 예. 좀 헛된 생각. 헛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엉뚱한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엉뚱함이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 예. 여기서 이제 이 몽상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보다는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이죠. 예. 왜? 헛된 생각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결시킬 때 예.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창조가 나오게 돼요. 예. 몽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몽상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나요? 몽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경회로의 조합과 배열이 만들어지고 예. 회로가 확장이 돼요. 예. 헛된 생각이니까. 우리가 그 헛된 생각을 모나게 교육받아 놨거든. 예. 시스템으로 잡혀 있잖아. 예. 근데 헛된 생각을 하면서 이게 확장되니까 새로운 창의적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창조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현실에서 실현되려는 어떤 가능성, 현실에 어떤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낼 때 그게 우리는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구상이 되고 예. 새로운 어떤 독창적인 뭔가 개발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다음에 디즈니 전략이 다음에 뭐였나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몽상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처음에 몽상은 이만했는데 현실에 들어오면서 요만하게 작아졌지만 몽상을 안 했을 때의 현실보다는 몽상을 안 했을 때 현실이 요만했는데 이 몽상을 현실에 가져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비판을 해보는 거예요. 걸러보는 거예요.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몽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그럼 이 몽상도 결국 우리 뇌에 새로운 어떤 연결의 확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 몽상 자체가 결국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 마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답은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 더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과 뇌에 이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엄청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내 삶의 어떤 기회, 성취, 행복, 건강과 관련된 거. 또 하나는 뭘까요? 반대되는 거. 뭔가 불안하고 불행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무기력한 나를 만들기도 한다. 그렇죠.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한계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무한한데 이걸 긍정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그 무한함을 계속 쓰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몽상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욕을 많이 하던 거고요. 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게 현실에서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99가지가 비판받더라도
우리는 이 몽상을 끊임없이 해서 현실에서 뭔가 접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현실에서 연결 짓는 선이 끈이 없으면 그 몽상이 뭐가 되느냐? 망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그 민감성, 수용성,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이념, 어떤 종교,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 사람에게 심어주면 이 사람의 뇌에는 이미 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리에서 보면 그 게스왈트 심리학 용어 중에 뇌사라는 것들은 무비판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내 뇌를 저 사람에게 이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자체의 존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뇌는 내 안에 또 다른 뭔가를 계속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충격적이나 정서적 경험을 넣거나 또는 반복되는 어떤 그런 걸 계속 정보를 넣어가 충분히 그 사람 안에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생명 주기를 쭉 파악해보면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해요. 우주에는 수많은 식물들, 곤충들, 동물들 이런 걸 쭉 하면서 우리는 아까 평행기 주제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억급의 세월 속에서 이러한 생물들은 끊임없이 생로병사. 인간도 생로병사. 그러면 이걸 뭐냐면 주기라 그래요. 일생주기. 그러면 그래서 호랑나비의 일생주기를 쭉 관찰해 보면 호랑나비는 지금 이제 그 가을에 제피나무나 우낭가 식물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요놈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 되면 그 알이 애벌레로 변해요. 애벌레가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번데기로 변해요. 번데기로 변해가지고 다시 호랑나비가 돼요. 요놈들이 또 좀 빨리 깼잖아. 빨리 깼나면 한 7월이 되면 다시 알을 낳아요. 알을 놓으면 그 알은 내년까지 안 가고 그 해에 바로 또 애벌레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또 호랑나비가 돼요. 두 번에 그러면 그게 번식이 되는 것이. 그 과정을 일생 주기를 쭉 생애 주기를 보면 그럼 호랑나비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존재 우리가 이걸 가져와서 인간의 이제 삶으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인간도 결국 보면 우리가 그런 곤충을 우리가 완전 탈바꿈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삶도 보면 결국은 태어나고 태어난다는 것은 아버지와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하나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이게 생로병사예요. 죽고 나면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와 민족에 따라서 수많은 장례 절차가 있지. 어떤 나라 가면 아예 죽은 사람을 방 안에다가 모시고 있는 민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국가 민족마다 갖고 있는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인간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75에서 100조 개의 세포. 이 세포가 뭘 만들어내면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이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그 다음에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직이 기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위, 간,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어떤 형성되는 그 기관계예요. 그러면 이거 외피계가 있고 근육계가 있고 신경계가 있고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죽으면 어떤 상태로 되느냐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썩으면. 이게 인생의 어떤 주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은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뭐가 있지 않았을라나? 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뭐가 있지 않았을라나? 과학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죽은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 태어난 이전에도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유네스에 의해서 네. 나는 그 전에 깨구리에서 태어났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해석할 뿐이지 실제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요 주기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인간은 없어요 원래. 없는데 종교적이나 어떤 뭐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할 뿐이지 실제로 죽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주가 어디 있냐 물어보면 사람들은 우주조차도 설명을 못해요.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거든. 네. 행복도 내 마음에 있고 모든 내 마음이 있고 마음은 뭐냐? 내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신경, 시냅스 조합에 의해서 거기에 감정이 묻어있고 이걸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정하면 안 되거든.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내세가 있는 거고 이 사람에게 부처님이 있는 거고 모두 다 다르고 그럼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그 믿음에 통제당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 믿음이 절대적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자신만의 세상 모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지극히 네. 현실적 논리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건 어떤 것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왜? 실제로 내가 상담한 사람 중에는 귀신을 본 사람들이 많거든. 본인은 귀신을 믿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네. 누가 있다 생각하면 그래요 하고 인정해줘야 돼. 네. 왜? 어차피 귀신도 아까 여기에서 설명한 영혼과 똑같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실존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면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어요. 네. 내가 실제로 그 귀신에 씌인 사람을 오랫동안 상담을 해봤거든. 네. 해보니까 뭐냐면 엄마도 귀신에 씌여 있고 딸도 귀신에 씌여 있는데 네. 이 딸아이는 밤마다 언니가 찾아와가 네. 이 애가 학폭을 당했는데 네. 너무 힘드니까 네. 이 현실을 못 견디니까 그 귀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 귀신이 와서 맨날 그 해주고 나면 처음에는 엄청 편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언니 존재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귀신은 사람의 마음이 허할 때 나타나거든요. 네.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한테는 있잖아. 네. 근데 거기 없으라고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한다. 네.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뇌가 어디까지 그러면 이게 허용이 되는가? 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자율주행차가 지금 그게 20년 전, 30년 전 상상이 했겠어요. 네. 지구상에 수많은 심리 이론들이 있는데 AI는 그걸 다 섭렵할 수 있거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딱 풀어나가면 어떤 교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네. 다만 못 건드리는 건 있지. 네. 개인의 심리적 어떤 이런 부분들에 교감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거.